서울대 국민대 2대를 준비하는 준입시 학생들을 위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라고 써있죠. 한글의 자음모음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네 글자를 만든 후 글자의 조형적, 의미적 특징을 활용하여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하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가 2절로 봤었고 국민대하고 그러니까 절지가 조금씩 다르고 시간도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은 준입시 학생이기 때문에 3절 종이에 5시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일단은 진행을 한 거고요. 글자의 질감과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연필로만 준비를, 입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쎄요, 연필로만 또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재료가 또 출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폭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재료는 연필과 색연필, 스테들러 12색만을 사용을 할 것. 글자와 어울리는 이미지 한 개를 반드시 함께 표현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연구작 주제는 이미지 표현이 없이 글자만 타이포그래피하는 문제 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준입시 학생들의 조금 더 폭넓은 상상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준입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표현력보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하다 보면 표현력이 조금은 등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이미지도 같이 표현이 반드시 사실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건을 저렇게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제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예비반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고2 학생, 고1 학생이죠. 제한된 시간에서는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할 시간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입시생들보다 조금 더 딱딱하게 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림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네. 조금 재기발랄한 그림들이 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후에 이제 입시반도 사실 서울대 유형의 디자인과 주제가 이거와 흡사한데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반 학생들의 생각이 오히려 조금은 말랑말랑했어요. 예, 말랑말랑한 느낌들도 있었고 현 시대를 좀 더 잘 반영한 그런 아이디어들도 오히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되게 조형적이죠. 사실은 저 지금 맞습니다. 표현 자체도 색상에 대한 부분과 보면 형태와 재료에 대한 사용 능력 이런 부분들도 재료 사용도 굉장히 조형적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리고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재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전장도 그렇고 요즘에 층간소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저도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 지금 심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받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요 근래에 또 층간소음, 그래서 무슨 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 화났으니 건드리지 마세요. 보복하는 채요? 예. 그래서 그거 무슨 그 서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산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지금 예전부터 층간소음은 되게 커져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저희 아이도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은 체육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가요? 체조하거든요. 조마조마합니다. 애가 뛸 때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저 지금 타이포그래피를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게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죠? 네. 저도 이제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게 되면은, 층간소음을 이제 좀 자제하자는 공익 포스터죠. 이제 공익 포스터가 몇 가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진 이제 공공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포스터도 있는데, 솔직히 이것만 못해요. 맞아요. 네, 이것만 너무 강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죠? 우선은 그 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원모음의 그 모양을 가지고 집이라는 층층에 나는 어떻게 보면 주택에 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보게 되면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저 간이라고 되어 있는 기역과 아라는 그 내용이 꼭 아파트 평면도 안에서 뭔가 방과 방을 구분하는 맞습니다. 원숙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전달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에게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쉽다라면 소음이라는 이미지를 꼭 저렇게 굉장히 뭔가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소음 저렇게 쓴 거는 아직 예비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조금 더 세련되려면 소음을 여러 가지로 저렇게 쓸 필요 없이 그렇죠. 위에서 쿵 하지만 밑에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니까 그쵸. 뭐 파장처럼 파장처럼 이렇게 예. 뭐 글자가 이렇게 그쵸. 쫙 퍼지거나 커지는 느낌? 예. 아니면은 밑에 층에서 위에서 뛰기 시작하면은 가끔 저도 너무 시끄러우면은 위를 주먹으로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보복을 하십니까? 소심하게. 소심하게. 그러니까 그런 소음이라는 그 시옷의 뾰족한 형태 자체가 위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툭툭 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됐었으면은 조금 그쵸. 더 그런 조금 타이포그래피에 아쉬운 대한 부분은 연결이 있죠.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도 그 층간이라는 두 글자의 그 아파트의 구조를 저렇게 딱 과감하게 표현했다라는 것 주택 자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저는 뭐 이 친구가 어디서 무언가 참고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고했어도 잘했어요. 네, 네. 뭐 저는 좋은 그림이었다고 보고요. 네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네. 그림 같은 경우도 뭐 학생스럽죠. 네, 네. 위에 있는 그림이랑 지금,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의 층간소음 그림과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는 좀 유사하죠. 예, 근데 강력함은 사실은 그 전에 층간소음이라는 그 글자에 대한 압박감이 훨씬 더, 예, 단단하고 어찌 보면 그 의미적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공격과 수비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크게 줬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공격이라는 타이틀은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층간 소음에서의 소음을 저렇게 썼었으면 훨씬 더 주목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장과 이 두 그림이 약간 믹스가 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 굉장히 세련됐죠. 일단. 그렇죠. 예. 예, 넘겨주시면은요. 펼침. 네. 펼침 사이에 저게 글자가 더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펼침일까요? 펼쳐진? 접힘. 접힘. 정면에서 바라보는 접힘이라고 써 있는 거죠. 아, 저 이제 봤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안 보이게 만드는 현혹되는 저 쌓여져 있는 알록달록한 책들이 사실은 군더더기. 사족일 수 예, 있겠네요. 예. 저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펼침과 정면에서 바라보는 접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층간을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크게 탕탕 쓴 것처럼 오히려 책에 대한 레이아웃으로만 저 화면을 구성했었어도 저 접힘은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안 보였는데. 네. 예, 예. 넘겨주시면은요. 네.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네. 파도. 예. 예, 그죠. 파도와 물결. 네.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이미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네. 좀 잘 해석을 한 그림인데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파도와 물결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행복이라고 뭐 컬러, 색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거리두기라든지 층간소음 이런 거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걸 떠올리기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힘든 그쵸. 상황일 수도 있고 반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의 이슈를 그러니까 뭐 표현에 대한 부분과 연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어제의 또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얘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단어의 선택은 그냥 귀엽고 잘 선택은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더 단어 선택이 훨씬 더 우수했다라고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그림이 좋게 느껴졌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게 예비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 좀 시간을 그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예비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네. 쉽게 예비반에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을 키워오는 게 입시반 올라갈 때 가장 도움이 될까요? 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역설적으로 물어보면 예비반 안에서는 너무 입시스러운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랑말랑한 사고를 더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입시생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고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느껴진 이 몇 장의 저 먼저 선보여드렸던 몇 장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서 뭐를 해야 되지? 뭐는 말아야 되니까 잠깐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약들을 뭔가 조건을 네네. 제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입시생들 같은 네,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비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공통으로 주어진 재료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하고 뭔가 사고를 하는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 오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그림의 컬러를 보게 되면 약간 좀 누구의 그림인지 좀 느낌 오죠?
그죠? 뭐 밑에 있는 블루와 옐로우의 그런 고유의 뭐 네네네. 별을 빛나는 별이 밤인가? 예, 별에는 밤인가요? 예. 그럼 별이 빛나는 별이 밤인가요? 빛나는 밤이죠. 근데 그런 작품에서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자유롭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시도도 해보고 안 되는 네. 게 없다라는 그런 뭐 그런 도전들을 네네. 좀 아까 전에 그래서 좀 소음이라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비반에서 뭔가 제약 없이 진행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보고요. 다음 주제가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도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반 학생들의 그림들을 한번 쭉 살펴본 거였고요. 입시반 학생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입시반 그림이죠. 서울대 디자인, 서울대 공예, 국민대, 건대, 그리고 기초디자인 일반대 네.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반 주제랑 거의 흡사하죠. 저희는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상위권 입시에서 좀 이슈로 잡고 있는 건 타이포그래피 문자에 대한 활용, 문자를 의미적으로 해석하고 조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서울대 디자인과 문제 1번은 한글의 자음 모음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네 글자를 만드는 글자의 조형적 의미적 특징을 활용하여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하시오. 예비반에서는 이미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금 이 디자인과 입시반 문제는 한글의 질감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한글 이외의 이미지는 표현하지 말 것으로 제한을 뒀고요. 표현 재료는 연필. 문제 2번은 문제 1에서 선택한 한글 네 글자로 이루어진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네 글자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2번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공간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네 글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문제의 연관성은 늘 서울대에서 뭐 CD형 문제와 공업 디자인형 문제, CD형 문제, 공간형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도 연결은 계속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습니다. 표현 재료는 연필만을 사용해서 표현하시오. 3절 2장 가로로 진행을 한 그림들을 이제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들 한번 볼까요? 나비 효과라는 어찌 보면은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반전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이 1번이었고요. 왼쪽이 지금 종이로 접혀 있는 그런 부분이 공간에 대한 표현을 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타이포그래피와 공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예전에 2015년도와 6년도에 공터 이미지를 주고 공터에 세워질 무엇을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공간 디자인, 건축 디자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우리가 많이 어느 유명한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딴 뭐 그게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모티브를 딴 아니면 뭐 저희가 가봤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되게 유명한 대성당에서 모티브를 딴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듯한 건축물들을 아이들이 계속 그리면서 정보 속의 홍수에 살다 보니 아이들이 이미지는 잘 모사르는 하지만 아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해내는 어찌 보면은 더 참신한 그리고 어찌 보면 새로운 조형에 입각한 건축에 대한 형식들, 조형에 대한 형식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이 단순하지만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후에 보는 몇 장의 그림들에서는 맞다. 이런 공간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컨셉에 의해서는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편한 세상이 아니고요. 나비 효과라는 아파트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트홀이 아니라 그 아트홀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고려하면서 이런 지금 공간에 대한 표현을 한 그림들을 보시면 조금은 더 맞다. 저렇게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찌 보면 우수작들을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비 효과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넘겨보시면은요, 뒤집히다. 이거는 지금 다 공통적으로 우측의 그림이 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 요게 그쵸.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 그림 되게 밑에 있죠. 예. 네. 뒤집히고, 글씨도 뒤집히고, 종이도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모습이. 폰트도 되게 재밌고요. 근데
공간을 표현한 2번이 뒤집혀 있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저게 그냥 글자만 뒤집힌 거지 뒤집힌 공간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그림들을 쭉 보시면 아실 텐데 1번 그림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또 어느 정도 저희는 또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이프라는 걸 가지고 어제 좀 심컷 얘기를 드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주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밑에 있는 그림도 나오고요. 조형성도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갔다는 표현이나 아니면 네. 한 번 더 논리를 꺾어서 이제 물어본 게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타이프를 디자인을 하고 그 위미적 단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 디자인을 하라는 건데 네. 이제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뭐 위미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우주도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주의 공간도 공간이고 실제 얘기하면 무엇과 무엇과의 사이에 비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공간인데 네. 그거를 뭐 건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조형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용적으로 공간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범위가 넓은데 거기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 공간 중에서 어떠한 많은 공간들 중에서 내가 지어진 단어하고 어떻게 근데 뒤집히다라는 것은 뭔가 상과 상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상대방이 있어서 그걸 반전시킬 때 가장 그렇죠. 임팩트 있게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뒤집히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간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 그림 때문에 제 손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뒤집어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스텔라처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메비우스의 뭐 이런 상황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였으면은 정말 이 그림 너무 1번 문제를 이어가는 그 부분에서 힘이 좀 너무 약해 보이니까 네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1번, 2번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뭐 서울대도 지금 그렇게 나온 해가 많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예과도 1번과 2번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네네. 연결 문제가 나왔고 이대도 그렇게 나오고 네네. 뭐 시립대도 그렇게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1번과 2번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있는 상태 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교수님 그 평가자분들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네. 1번은 너무 좋아. 근데 2번에서 납득이 안 가. 그럼 뭐 네. 50점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어차피 서울대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시각, 산업, 공간 교수님들이 이걸 평가하신다라고 하면은 공간 디자인과 교수님들 당연히 1번보단 2번을 보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번 시각 디자인은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보시는 건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사실 교수님들끼리 논란이 예, 있겠죠. 논란이 난 이 그림 있으시겠죠. 좋아. 이 그림 별로야.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좀 하는 연습을 네네. 좀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특히 이 그림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음 그림 넘어가 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끼워넣다는 우측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많이 저희가 했던 예,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뭐 예. 이런 타이포그래피에서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유사성 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가지고 오는 어떤 상황에서의 연결성을 가지고 뭐 게임에 대입해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끼워넣다에 대한 공간적인 입체적인 그쵸. 해석이 조금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끼워넣다라는 발상 자체에 대한 공간의 접근은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벽을 만들고 거기에 벽돌이 쌓여지는 것처럼 뭐 그런 건데 네네. 근데 저게 그 비주얼적으로 나오는 저 조형의 표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게 작년에 4시간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네네, 디자인 그렇죠. 학부에 관련된 게 뭐 코로나라고 저희는 유추는 하고는 있지만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4시간으로 줄었고 절지가 상당히 줄어든 형태로 이제 또 연필만 가지고 건식 재료 왜냐면 준비물이 없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 주어진 건식 재료만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드로잉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드로잉 어떻게 보면 컨트롤 드로잉 손으로만 하는 어떤 화도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안에서 조금 그 1번 안에서의 능력치를 보여준 것보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에 관련된 조형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네네. 너무 그리고 생각을 정직했던 해요. 것 같아요. 끼워넣다를 맞습니다. 정말 잘 끼워넣는 공간처럼 보여지고 입지적으로 보이려면은 저 형태도 활자의 형태들도 조금 바뀔 수 있어야 그쵸. 되고 그러니까 진짜 끼워 넣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너트의 형태를 가지고 네.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원형의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자음 모음에 대한 길다란 형태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네네네. 도형과 도형의 안성맞춤의 끼어짐 뭐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요. 너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못 참고 얘기를 했는데 네, 표현이 안 된 건가요? 표현이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거기까지 가는 학생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걸 해내는 학생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표현까지 하는 학생이 결국은 붙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어떻게 보면 나의 손과 뭐 이런 것들을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다 일치를 시키는 과정이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죠. 서울대 정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런 문제일수록 굉장히 조형적인 세련미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형태만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아쉬운 그림을 한 2장 정도 네네. 봤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개선이 좀 된 그림들도 좀 볼게요. 네네. 예, 이 그림 같은 경우 참 동그랗다. 네. 동그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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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의 동그라미가 라타에 이응도 그쵸.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동그랗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와,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동그랗다는 굉장히 많이 봄직한, 많이 봤을 것 같은 타이포그래피고, 우측에 있는 저런 구조도 많이 봤을 것 같은 구조인데, 네. 이 전장에 비해서는 저 입체 구조 공간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그쵸. 네.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엄청나게 드로잉이 잘했다,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했다라기보다는 1번, 2번에서 조금 미흡하다라고 느껴졌던 2번 문제의 포인트. 그러니까 1번의 동그랗다라는 이미지를 약간 콜로세움이나 아니면 네네. 미로 형태나 네네. 이런 형태감으로 이렇게 좀 높낮이, 네네. 쉽게 높낮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밌는 공간 구성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네네. 좋게 보였거든요. 동그랗기 예. 때문에 저 왼쪽에 있는 형태들의 외형들도 이렇게 조금 뾰족하고 각진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동그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테마 공원, 파크를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잖아요. 무슨 헬로키티 테마파크를 가면은 쓰레기통도 헬로키티인 것처럼. 그래요? 안 가봤지만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테마파크라는 이미지 자체가. 예, 맞습니다. 무슨 롯데월드 그렇죠. 롯데월드 네. 그 너구리 그 쓰레기통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동그랗다라는 테마파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형태에 대한 부분과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 넘겨주시면은요. 저 이 그림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이 그림은 왼쪽 편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다른 그림들이 공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면 이 그림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 위와 아래라는 공간과 어찌 보면 저런 실제 공간이 맞습니다.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맞죠. 생각이 좀 약간 들었습니다. 무슨 뭐 콘서트장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네네. 저 공간을 보고 난 다음에 약간 뭐 케이팝의 콘서트장이고 옆에가 이제 그 약간 LED 패널 네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EXID들도 좀 생각이 들고 언제 쪽, 예. 요즘 아유, 직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제목이 똑같으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저 우측 문제 있잖아요. 저 네. 너무 힘을 주지 않았나. 예, 예, 그죠. 너무 힘을 주지 않았나. 오히려 그냥 심플하게 그냥 높낮이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데 명암까지 저렇게 그리고 표현하면서 뭐 질감까지. 과도한 질감까지 표현을 네. 하면서 저렇게 굳이 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해서 어색함이 없어서 저는 네.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저 상황에서 만약에 밀도치나 아니면은 약간 표현의 부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지금 예. 우측에 있는 그림 중에 좌측에 지금 잘려 있는 부분인데 약간 그쵸. 제도한 듯한 제도한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것만을 그냥 중앙에 넣어서 그것만 명쾌하게 그렸어도 오히려 훨씬 저는 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예. 왜냐면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호나 이런 것들을 네. 통해 가지고 높이라든지 네네. 뭐 위와 아래를 뭔가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네네. 욕심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이기 때문에 또 위라는 상징성이 되게 높다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가볍게 이렇게 축축 떨어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위라는 이미지를 저렇게 무겁게 할 필요는 컨셉이 안 한다. 어떨지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아래를 무겁게 딱 그냥 깨부신 것처럼 은각으로 팠다면 위를 되게 가볍게 이렇게 네. 단풍잎 위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가볍게 그냥 좌우 운동하면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표현했었어도 타이포그래피 의미적으로는 더 잘 맞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게 예, 좀 예. 아쉬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단절하다. 이거는 왼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예, 예. 과감하게 표현을 했었으면 더 단절의 느낌이 잘 보이는 어찌 보면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어떤 아트홀이라든지 전시회를 갔었을 때 단절하다의 저 하나의 컨셉 방들 이렇게 예. 아트룸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어떤 친구가 그린지 알고 있어요. 알고 네네. 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가 그린 건데 네. 실기를 시작한 지 상당히 지금 짧은 시간에 네네.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는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네네.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 집어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소재를 준 게 어떻게 보면 자음과 모음의 한글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길다란 형태의 한글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아라든지 뭐 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를 선택을 했잖아요. 자음과 그렇죠, 모음의 그렇죠. 조합이 모든 그 네 음절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네. 그것들을 뭔가 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저는 영리하게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죠.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벽으로 이용을 해서 그걸 공간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은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영리하게 연결됐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친구가 표현력 위주로 뭔가 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까 생각해요. 네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보자. 네. 제시된 단어들을 뭔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공간 해석까지도 잘 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궁리를 통해 가지고 저 그림이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네. 상당히 절묘하게 선택되지 않았나. 이게 저는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큰 당락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자음 모음을 줬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점수가 될 그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예, 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그쵸. 것들을 표현하는 그 간격이라든지 그렇죠. 예, 비례미라든지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아쉽죠. 투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아쉽지만 그런 것들이 잘 가다듬어지면은 굉장히 또 좋은 저는 무기가 굉장히 될 수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 네. 부산의 우리 부산입니다. 학생 예. 순항하시길. 네. 넘겨주시면은요.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해요. 네네. 굉장히 집단과 개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예. 개인이 아무리 우수해도 집단을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네. 그 우측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네. 집단이라는 큰 공간 안에 개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들도 저는 예. 공간이라는 표현하는 방식에서 봤을 때 저는 저게 무슨 도시를 이제 네네. 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현상, 네네. 이게 전개도를 약간 이렇게 전개도란다 이렇게 도시 거리나 이런 네네. 부분들 안에서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인칭 대명사잖아요. 이제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개인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그 공간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다 음. 또는 생활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뭐 코로나나 현대생활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뭔가 여운을 주는 저는 그림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분명히 이제 딱 그걸 보고 최현정 원장님이 느꼈던 것처럼 한 명의 개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락으로 딱 떨어져 있는데 집단은 단단하게 서 있는 저런 거라든지 네네. 뭐 그리고 건물은 집단화되어 있고 뭐 개인들이 밖에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든지 저는 그렇게 어떠한 그림이든지 간에 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이게 저희가 어저께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술에 관련해서 연예인들이 봤어요. 봤어요? 네. 추상한 얘기 전공자가 아닌데 네. 미술에 대해서 막 논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봤죠. 재밌는데 네.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와이프랑 저도 다 미술 전공자인데 네네네. 아니 정확히 뭘 한다고 까먹 뭘 한다고 그래? 진짜 아는 거야? 아니면 대사 그냥 읽는 거야? 전문가도 근데 있죠. 도슨트가 예. 나오니까. 그죠, 그죠. 도슨트가 나오는데, 제가 본 어저께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그 배우분이 있는데, 요즘에 MSG에서 아니면 이동희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추상화 개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 도슨트 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추상화의 매력은, 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무언가를 뭔가 표현을 해서 그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감상자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뭔가 자신의 생각이 투영이 되면서 가치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입시상에서 추상화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객관성을 왜냐하면 유지는 해야 객관성을 되는 거니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구상화 또는 네. 뭔가 문제에 답이 있는 뭔가 좀 테스트를 위한 문제가 나올 건데 저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이 그림 흥미롭네라는 생각까지는 분명히 가져간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유니크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는 사실 예. 저 지금 집단 개인에 대한 좌측에 있는 이 지금 공간 디자인은 조형적으로는 애매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분이 개인이 막 작게 몰려 있고 집단이 크기 때문에 웅장하고 맞아요. 이미 거기서 내용은 다 보인 거야. 다 보인 건데 예. 거기서 한 번 더 그쵸. 개인과 집단이라는 단어에서 네. 예. 더 멀리서 한번 보면은 집단이라는 그 틈 사이는 사실 저건 정말 멀리서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어두운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그림자. 맞습니다. 그 그림자의 집단의 모든 이 틈 사이들은 결국은 개인이 다 메꿔주고 있다라고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단 안에 저 개인들이 갇혀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조형적으로 워낙 탄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 예.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두 장의 문제가 타이포를 기반으로 한 문제 유형인데 요번에 서울과기대에 관련된 서울과기대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네. 없는데 서울과기대가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 제시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마다 특성에 맞는 네네. 시디과는 시디과스럽게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서울과기대나 아니면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 파트 안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문제 유형이 충분히 유사성이 깊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나올 수 그래서 있습니다. 서울과기대가 이전에는 뭐 산문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산문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네. 그런 문제 유형이 안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그 틀을 깨겠다 그리고 변화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저희가 얘기 드렸던 내용들을 귀담아 드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기대, 시립대, 예. 뭐 이대, 뭐 한예종, 서울대, 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럼요. 성균관대도 포함되고요. 뭐 경상권으로 가면 부산대까지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건대 산디도 네. 저런 왼쪽 편에 공간적이고 입지적인 저런 문제. 포함되죠. 건대 서울이 공간 디자인과가 예전에는 실내 디자인과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산디과로 합쳐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대 산디도 그런 공간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내는 편인데 전공 관련된 문제로 만약에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은 조금 다를 거예요. 네. 뭐 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사이즈 아니면 네. 이런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문제 해석과 그리고 전달해내는 뭔가 이렇게 능력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서울대 공예과 문제였고요.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작년에 정시에서도 그리고 작년 수시에서도 공예과는 굉장히 미니멀한 형태. 작년 수시에서는 그 뭐였죠? 메추리알이 나왔었고 작년 정시에서는 동그란 돌이 나왔습니다. 둘 다 굴을 기반으로 한 입체 도형이 나온 건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서울대 공예가 기존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형태들을 주고 거기에서 다양한 모티브를 얻어서 형태를 만드는 문제들이 몇 년간 출제됐었다라고 하면은 요 근래에는 형태들이 조금은 더 단순해지고 있다. 단순한 형태들을 활용해서 어찌 보면 좀 더 맥시멀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미니멀한 형태를 만들게끔 가공해서 만들게끔 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작년과 올해에도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도 6면체를 다시 준 거고요. 그 6면체의 어떤 요소를 반영해서 화병 3개를 간단하게 그리시오. 문제 1. 그리고 이번에서는 그 화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꽃과 함께 구성하여 그리시오. 화병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꽃들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재료는 작년부터 연필만 준 게 아니라 색연필을 같이 스테디로 색연필을 줬기 때문에 같이 재료들로 이번 문제는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저는 근데 이 그림 안에서 네.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게 디자인과랑 공예과랑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에 맡겼더니 많은 학생들이 공예과를 응시를 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저는 1번 문제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3개의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작년에 문제의 틀을 어느 정도 갖고 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온 건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문제는 곧잘하는 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네, 뭐 표현도 그렇고 꽃에 대한 표현 능력도 그렇고 곧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 1번 문제 안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세 개가 아예 독립적으로 상당히 뭔가 개성이 강한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 나오고 그것이 뭔가 화병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뭔가 간다든지 아니면은 세 개가 컨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조형적 컨셉은 같으나 다양한 비주얼을 가져간 상태 내에서 가장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힘미적 기능이 있는 학들이 옆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느낌들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거는 제일 신경 쓰고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정말로 그냥 친구 따라오는 그냥 들러리듯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좀 더 집중, 거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측에 그리라고 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죠. 대부분의 네. 학생들이. 근데 과는 좀 다르지만 서울대 네. 디자인과에서 교수님,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 얘기는 설명회 때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 학생들한테 조명 디자인을 100개를 해와라. 다음 주까지. 한예종에서 그런 문제 많이 내요. 네. 예. 100개의 조명 디자인을 하는 거죠. 예. 겨우 해서 가지고 오면은 다음 주까지는 조명 디자인을 200개를 해와라.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뭐 어떤 걸 볼 때마다 다 조명으로 보인다라는 거. 맞습니다. 예. 이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지금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을 이 네모판만 보더라도 이거를 이게 모티브로 돼서 네. 새로운 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네. 보더라도 이게 조명으로 이제 빨대도 조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손을 보더라도 조명으로 보여지는 거고 모든 게 다. 미쳐야 되는 겁니다. 예, 미쳐야 되는 거죠. 미쳐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되게 다양한 뭐 공예품을 만드는 어찌 보면은 그런 심미적이고 어찌 보면 되게 조형적이고 기능적인 용도와 어찌 보면 형태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아닌 정말 한 100개까지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화병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공예를 전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육면체를 줬다라는 부분에서 육면체를 또 그 형태와 틀을 유지한 채로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거 아니에요. 뷰에 예. 따라서도 달라지고 연결고리도 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현수 원장님이 정확하게 딱 지적해주신 한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왜 이거를 네. 지적을 하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옆에 거 되게 잘했어. 주전자하고 네. 그 카잔 2개 세트는 나름 네. 잘했는데 옆에를 보게 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네네. 하나는 그거에 대한 모티브를 했는데 2개는 정말 무슨 정말 완전히 그냥 대충 했다라는 느낌을 가져간 친구들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네, 조금만 더 그 고민하는 적을 보여주고 조금 더 노력했다라면은 네. 좀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그림도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위태위태해요. 예. 다음 그림도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그림은 일단 저는 학생의 취향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그렇네요. 예. 공예가라 하더라도, 공예를 이렇게 실제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인, 객관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굉장한 주관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과의 대비적인 그렇죠. 요소로 굉장히 강인한 직선을 이용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물론 아쉬워요. 지금 저 그림도 지금 메인으로 지금 잡아놓은 저거 이외에 나머지 2개의 드로잉은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많이 아쉬운데 그 중에 하나의 메인도 직선적 요소의 형태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되게 몰라요. 이거는 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도 예. 저는 되게 곡선적이고 예쁜 화병을 되게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모으는 식물과 어찌 보면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감을 생각하다 보면은 요즘엔 직선적인 화병들이라든지 직선적인 화분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아, 예. 제가 키우는 꽃들이 되게 이파리가 동그랗고 커다란 잎의 식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대비잖아요. 결국은 다. 네. 꽃을 그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대비 요소까지도 어느 정도 잘 고려해서 화병을 누가 만들 수 있는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좋으나 위에 있는 화병에 대한 부분과 밑에 있는 화병 2개의 구조에 대한 크기와 뭐 면적 뭐 이런 각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됐었으면 어땠을까. 세련미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예라는 부분을 다들 이해를 하실 때 저는 편하게 그냥 설명을 할 때에는 그냥 예쁘고 쓸모 있는 거. 그렇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쓸모만 있는 거는 좀 저렴. 쓸모만 있는 거, 다이소나 네. 생필품에 표현되는 건데 네. 이제 가치를 거기서 이제 쓸모에다가 아름다운 심미적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정말 고부가가치가 되고 정말 예술로 되면서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쁨을 추가하면은 기능이 사라지고. 맞습니다. 네, 기능을 살리자니까 그런 디자인적 제한이 많아지고. 네. 근데 저것도 저거 봤을 때는 꽃병이 너무 얇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게 사실은 네.
꽃 가운데 기둥이 너무 얇다 보니까 그쵸. 저기 안에 뿌리가 자라면은 저 그쵸. 화분 꽃을 빼지 못합니다. 우리 그럼요. 또 식물인으로서 제가 그렇죠. 물을 또 담을 수도 예, 없고요. 식집사 아닙니까? 네. 예, 저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물을 채울 수 있는 구조를 좀 하고 네네. 저 어떻게 보면 저 기둥을 좀 사이즈나 아니면 네.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주면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찾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름다운데 이제 저게 디자인이 과연 실용적인가.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단골 손님이잖아요. 주전자 진짜 요 근래 많이 나왔어요. 그죠. 계속 그 나왔죠. 주전자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주전자 많이 나왔고 주전자 그리고 만들기가 실제 공예과 가서 제일 힘들다고 해요. 아, 그래요? 도자기 만드는 그쵸. 건 굉장히 쉬운데.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 담을 수 있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구조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로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 강아지 그 에어도금 그 나왔을 때에도 네. 솔직히 쓸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막 기우뚱기우뚱 오뚜기처럼 살 수 있는 맞아요. 것들 그런 그 것들. 제프큰스의 그렇죠. 제프큰스 예, 작품이었죠. 그것만 줬으면 모르는데 브랑쿠시의 굉장히 그죠, 강인한 토르소. 예, 토르소 딱 토르소 줬는데 줬었죠. 그건 그야말로 그치. 균형이었잖아요. 그렇죠. 딱. 근데 그걸 줬음에도 이게 과연 이게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누면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고. 무게중심 안 맞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생각을 지금 공예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그냥 쓸모 있는 예쁜 것. 네, 그거 네. 더불어 한 가지. 제가 화분에 요즘에 굉장히 꽂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식물에 꽂혀 있다 보면은 화분도 예쁜 걸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조명도 꽂혀 계시죠? 조명은 조금 약간 식상해졌어요. 아, 그래요? 벌써? 이미 집에 조명이 아, 지금 그래요? 10개가 넘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 예, 색깔별 조명들도 다 있는데 아무튼 오. 화분의 외형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화분에서 비싸고 예쁘고의 차이를 구분짓는 거는 외형보다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통기성이에요. 토분에서는. 근데 화병에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매핑되어 있는 문양이라든지 문양은 아니에요. 문양이 아니고 굴곡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질감 겉표면에서의 질감들. 그러니까 뭐 부조나 이렇게 네네네. 문양처럼. 베르그 토분이라고 있고요. 뭐 두가루송 토분이라고 있는데 두가루송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자체로서 굉장히 쉐입이 예쁜 거고 베르그 토분은 그 안에 있는 모양들이 굉장히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늬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실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공예는 사실은 예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쁨을 추가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예쁨을 겉에 대한 쉐입에 대한 변화들을 막 변화무쌍하게만 주려고 예쁜 게 다가 아니다. 예, 어느 정도의 그 틀을, 주전자라는 틀, 화분이라는 틀, 뭐라는 틀을 어느 정도는 유지한 채의 예쁨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도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기초, 소양, 또는 뭐 이게 기초 조형, 네. 예, 관련된 내용으로 연합시험 주제를 좀 풀어드렸고요. 네네. 지금서부터는 기초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예, 국민대 남아있네요. 네, 예, 국민대 국민대까지 하고 남아있습니다. 얘기 드릴 건데, 국민대 주제는 이제 제시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무리에 세워질 건축물을 디자인하시오. 이 건축물 얘기는 좀 이따 해주세요. 네, 최선 원장님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제시된 이미지 조류, 한눈을 날 수 있는 척추동물 중 한마디를 선택하여 건축물과 어우러지게 표현하고 모든 형태와 질감은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게 지금 제 스타일로 잠깐 얘기 드리겠는데 어떤 분이 제보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에서 스테릴러 셀럼필 공예과였나요? 12색을 줬었죠. 근데 네. 발색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비싼데 발색이 정말 안 좋고 이게 정말로 이게 아무리 세게 눌렀어도 네. 블랙이 블랙같이 안 보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회색처럼 표현돼요. 근데 실제 우리 학생들 스테일러 안 쓴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스테릴러 안 네. 쓰고 파버카스텔이란다. 뭐 쏜 거죠? 프리즈마. 네네.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로 엄청나게 강하게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 사서 줬대요. 그분은 네네네네.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감안하고 이제 채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시 네네.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생선 뼈가 이제 이미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쿠키, 뭐 초코칩 쿠키 같은 게 나왔고 마시멜로우, 그 다음에 저 식물 또 나왔네요. 저 네. 이름도 어렵어요. 저게 필로벤
필로덴드론입니다. 너무 전문가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예. 필로덴드론은 그 예. 관엽식물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하부는 표현하지 말라고 했고요. 3절 네네. 가로로 나왔습니다. 네. 예, 우수작들을 보면서 이제 네네. 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아유,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무리에 세워질 수 있는 건축물을 디자인하시오.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를 디자인하시오보다는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아, 그럼요. 이게 얼마나 고민했을 거야. 건축물의 전체를 보여주려면은 화면이 너무 절단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경 정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거죠. 중경 정도의 건축물의 전체가 보여지고 건축물의 일부가 투시감이 있어서 크게 확대돼서 이제 화면을 채우고 거기에 이제 조류가 올라가고 뭐 뭔가에 어울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그림에서 아쉬운 거는 건축물의 일부가 이게 어떤 건축물이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건축물.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교각인가 아니면 어떤 다리에 떠 있는 부표인가 정도로만 알 수 있는 이미지인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 앵무새를 뺀 나머지 요소들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런 요소들이 좀 부족했다. 예. 그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넘겨주시면 또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네. 그게 참 어려워했었어요. 애들이 왜 그럼요. 그러냐면 이제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물 네. 로만 이해를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건축물을 저희가 또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극소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은 아파트 같은 정형화된 사각형 육면체의 네네네. 건물들. 네. 그러니까 쉽게 비정형 건축물은 대표적인 게 DDP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DDP 같은 형태를 보게 되면은 유선형 건축물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목도 결국엔 교량이라든지 네.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물도 어떻게 보면 다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러면은 댐 좋다. 예, 그런 것들이 없었어. 아, 댐 좋다. 건축물 예. 자체 내에서 놓고 봤을 네. 때는 뭔가 이렇게 슈퍼적인 큰 네네네. 형태의 구조물도 건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 건축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 속에 수상 건축물을 그리고 네네. 홍학이라는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네. 좀 많이 고민했었던 플라멩고로 하죠, 우리. 홍학 똑같은 거예요. 예, 예. 플라멩고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플라멩고라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가지고 가면서 저는 아주 적절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밍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길쭉한 선적인 형태와 반대되는 의미의, 그러니까 되게 조형적인 그쵸, 계산인 거죠, 예.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네. 지금 식물 뭐라고요? 필로덴드론입니다. 네, 그 이파리의 조형적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건축의 하나의 일부로 끌어다 쓰면서 네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그림이에요. 네네, 굉장히 잘 네.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참. 네, 그러니까 이 전장에 봤었던 건축 구조에 대한 부분과 조금은 다른, 저거는 어떤 건축의 일부, 네, 새 확대된 세장 일부. 같은 느낌이겠죠. 네네. 새 아파트?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아쉬움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네. 것들이 다 충족이 된 그림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은요. 네, 나왔네요. 나왔네요. 예. 나왔습니다. 조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조류의 형태와 또 유사한 건축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쵸. 기존의 그림들은 조류와 그러니까 어떤 조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류를 선택해서 건축물에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그린 거였는데, 이거는 저게 두루미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뭐 저런 황새 아닌가요? 예. 두루미는 이게 까매야 돼요. 아, 그렇군요. 조류 네. 박사시군요. 저는 식물 박사인데. 아무튼 그런 예, 알겠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저런 황새 같은 길쭉한 네. 형태와 저희가 또 같이 제시한 게 생선 뼈였잖아요. 맞아요. 예, 가시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형태적인 유사성으로 저들이 살고 있는 어찌 보면 둥지 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만든 거는 어찌 보면 정말 우수한 그쵸. 소재에 대한 선택, 소재에 대한 활용, 조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고려한
굉장히 우수한 그림이다. 색상도 어떻게 저 저렇게 그림이 썼을까요? 영리한 게 뭐냐면은 그 개체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마시멜로우가 가볍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을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저 부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상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만들어서 네. 가옥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 그렇죠. 조류가 생활하는 하나의 생활터전의 공간을 만들고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 소재,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네. 비를 막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뭘 한다든지 구조를 만든다든지 네네. 그런 것들인 건데 쉽게 생선뼈를 이렇게 저는 생선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는 무릎을 딱 친 게 뭐냐면 저는 생선뼈를 그냥 그 비처럼 생긴 생선뼈 있잖아요. 그거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낱개로 뜯어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반대 형태로 찝어서 뭔가 이렇게 개폐가 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음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고유한 색에 대한 네. 채도가 높은 색깔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뭔가 명시성까지 가져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적인 능력들이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뭔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색연필을 너무 잘 썼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다른 재료가 네, 들어간 다른 거 재료가 아닌가? 들어간지에 뭐 대한 이런.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뭐 배제하고더라도 뭔가 화도적인 내용이나 아이디어적인 내용 안에서는 네. 너무 좋았어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그 실기 대회에서 그 욕실의 그 세 가지 맞아요, 요소를 맞아요. 그리라는 문제를 받아서 만약에 이 학생이 그렸다라고 했다라면 하면은 진짜 되게 우수한 그림이 나왔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마도 접수를 실패하지 않았을까.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 그림을 본 후에 이제 전 그림과 앞으로 볼 그림들의 아쉬움들이 사실은 다 있죠. 그쵸. 조류 표현도 네.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적인 측면에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으나 뭐 의미적인 부분이나 소재 하나하나와의 조류의 연결성이라든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잘했지만 것들이, 우수작과 비교를 해보니 아쉬운 네. 점이 보인다라는 게 네. 좀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이 리뷰를 좀 보시면서 네.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점수로 따지면 91, 92점의 그림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고 이 전장의 그림과 아까 그 플라멩고의 네. 그림들은 95점 이상의 그렇죠. A 플러스까지 네,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 그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네, 네. 완결력이 우선 좋고요. 네, 굉장히 좋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은 연필하고 색채에 대한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표현이 잘 되어 네, 있는 표현에 거죠. 대한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기대회에서 나왔던 형광펜 5개와 그렇죠. 연필과 검정색 플러스펜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 있지만 그거를 저런 무채색 그쵸. 재료와 얼마큼 잘 형광색을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저런 학생들은 그런 조절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네, 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구조물과 맞습니다. 건축물의 일부를 그냥 표현을 한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아쉬움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둥지를 조금 더 과감하게 지금 저 앵무새가 앉아있는 저 핑크색 코랄 계열의 저 지금 마시멜로 부분 쪽으로 더 둥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생선 뼈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그림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좀 할 수 있었던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저게 이렇게 생선뼈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계단 같은 형태로 어떻게 네네네. 보면 만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네네. 이동과 이동 간에 어떻게 보면 그 건축물의 하나의 일부분은 맞지만 기능이 있거나 뭔가 좀 건축물 안에서 꼭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뭔가 이동에 관련된 통로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네. 조형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표현은 네. 너무 좋았으나 그런 네네네.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은요. 뭐 이 그림도 그러니까 표현으로서는 너무 좋죠. 뭐 굉장히 또 좋은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예. 건축물을 디자인하시오에 대한 저게 둥지 같은 느낌인 거죠. 그쵸. 그죠. 둥지인데 그 앞선에 봤던 그 우리 황새에서의 둥지의 느낌과 이 둥지의 그쵸. 느낌이 서로 서양상 이 둥지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취향의 차이니까요. 그 뭐 정글의 법칙 같은 느낌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정글의 법칙에서도 막 김병만 분이 막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막 족장님이라고 하죠, 족장님이 막 족장님. 이렇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네네. 건축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건물이긴 하지만.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뼈대를 만들고 네, 거기에 그런 큰 느낌인데. 입을 구해오거나 네. 요즘은 국내 편이다 보니까 외딴 섬에 가가지고 큰 입이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포대자루 같은 거 남아있으면 막 그런 것 쓰레기로 많이 때문에 짓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넘겨주시면은. 네. 국민대 그림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기디 그림을 좀 빠르게 살펴드릴 건데요. 건국대학교를 겨냥을 한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그냥 읽지 않고 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블럭 4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줬는데 그 4개가 이제 작은 블럭 2개,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양쪽에 튀어져 있는 연결 블럭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육각 블럭이라서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블록을 줬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실루엣 3개를 줬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4개의 주어진 블록으로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공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선택하는데 그 한 마리에 대한 고양이는 실사 표현하시오. 그리고 화면 전체에서는 고양이는 한 마리만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블록은 지정을 해줬어요. 1번 블록은 나무, 2번 블록은 금속, 연결 블록은 유리, 육각 블록은 돌로. 그러니까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조건들을 주고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줬는데 주제를 주고 난 다음에 우려는 2가지였어요. 고양이 잘 그리면은 우선 유리하겠는데 이런 것들 표현으로 압살을 하는 그림들도 뽑힐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 전공에 따라서는 뽑을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럭을 가지고 즐거움을 주제로 공간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어저께 그 리뷰를 해드렸던 내용하고 약간의 연결성이 큽니다. 이게. 근데 연결성이 제가 연결을 어디로 시켰냐면 국민대 주제와 그 자원 모험을 가지고 미로를 만들고 이제 고양이를 줬었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마주를 시켰던 내용인데요.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아주 재밌고 표현도 좋은 그림들이 좀 나왔는데 좀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늠름하네요, 이 고양이. 네. 아니 뭐 구조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늠름해요. 탄탄한 그림. 있죠. 이거 네. 뭐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캣타워의 모습을 그쵸. 육면체들을 통해서 네.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렇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그림도 굉장히 좋아해서 저런 정말 탄탄한 구조로 정글집처럼 예, 단단하게 예. 묶어가지고 그리고 예. 저 적시적소의 저 질감에 대한 변화들과 예. 고양이의 저 늠름한 표정과 단단한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런 그림들도 교수님 서양에 따라서는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마이너스하기가 힘든 그림이에요. 네, 저 그림 맞습니다. 안에서 고양이의 포즈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 포즈는 분명히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네네. 그림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그림들의 포즈에 대한 선택도 좋았고요. 네네. 다음 그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가장 좋았어요. 네네. 예, 왜 좋았냐면은 쉽게 고양이의 뒷모습을 네. 가지고 고양이를 저렇게 잘 그리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않죠. 했어요. 예. 왜냐면 인상을 다 보이는 거는 더 쉬워요. 왜냐면은 눈, 코, 입이 다 있으면 그걸 묘사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쉬운데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뭔가 무한한 공간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지? 뭐 아련함과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땀 한 방울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여운을 또 느끼게 하는 그림인데 저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상당히 강했고 네. 그리고 뒷모습 그린 고양이가요. 정말 드물었어요. 없었다고 보면 돼요. 네,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저 같아요. 구조에 대한 어쩌면 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뒤로 그려도 나는 괜찮아. 그쵸. 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거죠. 단조롭지 않게 편처리를 하면서 뒤통수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철 진강까지도 네. 완벽하게 표현이 된 그림이어서 저는 네. 상당히 우수하게 봤던 그림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재미는 있었어요. 이게 예. 시각 디자인 교수님이 만약에 평가하시면 이런 네. 유형의 그림들을 선발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있죠. 예, 뭐 공간은 약하지만 전장의 그림들은 뭐 공간이나 뭐 산업이라든지 인테리어, 뭐, 산업 예. 이쪽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뭐 재밌는 그림으로 보여졌고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재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돌리면서 흥미를 그것도 이제 공간이잖아요. 쉽게 이제 그렇죠. 놀이의 공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범위의 확장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는 저 고양이가 핥히고 지나간 저 종이 자리 있잖아요. 네네네. 저 그림도 연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금의 건대라면 충분히 허용 범위 안에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충분히. 예. 예전에는 저런 거 하면 좀 반신반의했잖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교수님이. 그냥 딱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예. 있고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세미나 하면 교수님이 예. 이런 거는 발상의 그림입니다. 발상의 하지 드러입니다. 하지 마세요. 마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네. 충분히 활용 범위에 있고
그리고 조용을 이끌어내는데 직선적인 것들과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네. 넘겨주시면은요. 즐거움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웅장한 공간을 보면 즐거움을 생각하는 고양이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한 것들도 있고, 예, 다양합니다. 뭐 여기서 지금 소개드릴 몇 장의 그림들은 고양이를 잘 그려서 뽑힌 그림들도 있어요. 네. 이 귀엽잖아요. 그죠? 네, 취향의 차이니까요. 네, 취향의 차이인데, 우선은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를 놓쳤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뭔가를 놓쳐가지고, 그거를 네. 뭐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앵글을 잡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노멀하지만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겨주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좀 손이라는 것을 형상화하면서 만들었는데, 저는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는 했어요. 네네네. 공간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블럭으로 예. 공간을 만든 것은 아니고, 2차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된 부분이라, 저는 좀 이거는 기호적일 수 있다. 네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고양이가 또 이렇게 나른하게 네네. 이렇게 있는 과정, 그게 또 즐거운. 왜냐면 고양이 긁어주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림이었고요. 예. 예, 뭐 넘겨주시면. 취향 차이지만 저것도 그쵸? 괜찮아 보입니다. 시디가 교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신화 속에 나오는 고양이인가요? 저런 고양이 있으면 근데 품종류들 중에 저런 고양이들이 좀 많이 있죠. 귀신 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과 색상에 대한 차별성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의상 디자인 세상. 건대 그렇죠. 중심이니까 뭐 의상 디자인과나 그런 교수님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 요소 중에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건대가 어느 순간부터 컬러에 대한 자유는 상당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조건 안에서도 일정 부분은 컬러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컬러에 대한 배색이라든지 아니면 구성군이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저는 이 그림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봤어요. 굉장히 센스 있는 학생인 그쵸. 것 같아요. 시점을 저렇게 잡기가 쉽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네. 뭐 블랙의 블럭을 활용한 것도 그렇고 그거에 비춰져 있는 저 나무 블럭을 연출한 것도 그렇고 검정색 그렇죠. 거기에 저게 황토색 고양이였으면은 굉장히 그림이 밋밋해졌을 텐데 촌스럽죠. 예 촌스러워졌을 네. 거고 근데 블랙 두 가지의 블랙을 굉장히 블록과 고양이를 통해 잘 썼다라는 게 그런 색상에 대한 감각이 그쵸. 너무 좋은 학생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느껴진 건 뭐냐면 네. 시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실점을 저렇게 1점 투시로 잡아가면서 소실점이 지금 고양이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투시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기준점을 잘못 잡아버리면 상당히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연출이었어요. 근데 네. 고양이의 저 시점을 잡아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해낸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아 보였고 차별성이 좀 있어 보였고 네. 그리고 최원철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기는 보색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외곽에 은은하게 연출이 되면서 풍성함을 주고 네. 가운데에는 명도 컬러에 네. 관련된 부분들로 과감함을 주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칼라를 배색을 한다고 칼라에 대한 유니크를 찾으실 때 뭐 특별한 칼라에 대한 거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안 쓰는 색, 순색 기준 안에서의 네. 색상으로만 유니크를 찾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색깔들을 어떻게 배색하고 연출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색상은 무궁무진하게 뭔가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개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도를 잘 그럼요. 활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되게 명도가 중요하죠. 먼저입니다. 예, 명도가 맞습니다. 먼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수작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면은 이 그림 뭐 표현이 수치화 표현이 상당히 능숙하죠. 네네. 그러니까 네. 진짜 놀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블록들을 네. 가지고 이렇게 막 위아래로 해서 막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그쵸. 올라가고 막 이런 네. 놀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수채화 표현도 굉장히 물론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그림들 중에 놀이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놀이인가? 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있었지만 놀이다라고 보여지는 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저 앞에 누군가가 있다. 네네네. 네, 대결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런 상상을 하고 나니까 저 앞에 그 디귿자로 네. 역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조금만 포인트를 뒤로 보내고 앞에 뒷모습 아까 봤잖아요. 고양이 뒷모습 그 친구. 한 마리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있었으면 더 느낌이 좋았을 거긴 한데 네네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네요.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큰 디귿자의 그 윗부분을 그쵸. 아까 전장 그림처럼 블랙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비쳐져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건 상관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천재인데? 최은성 원장이? 그렇군요. 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10가지 고양이 그림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제 쉽게 건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건 안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네. 그리고 지켜야 될 부분, 뭐 이렇게 범위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저도 막 상상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2마리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조건 그럼요.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네네. 네,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주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네. 그린섬의 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준비를 지금 상반기에 하고 한번 있습니다. 해본 겁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일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참 여러 대학들한테 죄송한데요. 우선은 그 기본적인 조형 중심이죠. 이제 사물들을 주고 그 고유한 조형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연출하는 그림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주어진 사물은 이제 물총인데 좀 화려한 컬러를 갖고 있었어요. 코발트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형광 그림까지 나올 수 있는 컬러감이 있는 물총이었고요. 그리고 종이컵이었고 물을 사용하여 기초 디자인 하시오였고요. 물총과 종이컵의 색상은 불가능했고요. 변경이. 그 다음에 물의 색상은 자유롭게 하시오란 문제였습니다. 소재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주제어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자칫 굉장히 심심하게 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예전 맞아요. 기준으로는. 그죠. 근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들을 쭉 저희가 이제 보면서는 우리가 이제는 수업을 좀 우리 잘했구나. 잘했구나. 잘했구나 애들이 이런 생각을 좀 저 했어요. 소재를 가지고 진짜 애들이 많이 놀이를 했구나. 그쵸. 예, 예. 상황을 만들려고 했고 작년에 수원대에서 미래세상 나왔을 때 애들 어떻게 그릴까 했는데 실제 저렇게 나와보면 그쵸. 미래세상 주제가 안 나와도 우리 아이들은 저걸 되게 능란하게 그렇죠.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넘겨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은 조금 더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4시간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1시간 정도, 모든 그림들이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의 그림을 줘서 좀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는 4시간 기준으로서는 좀 괜찮은 그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산만해 보일 수 있는 물의 연출이기는 했었죠. 네네네. 예, 근데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표현력으로 뭐 사람을 좀 흡입하는 네네. 그런 상황의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그림들 많이 있으니까 네, 넘겨보시면서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네네네.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쵸. 이제 뭐 이렇게 저게 단순히 물총이라기보다는 물을 쏘면서 그 동력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쵸. 모습처럼도 보여져요. 왼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 오른쪽에 있는 저 원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놀이를 쏴서 하고 놀이하고 있는 모습처럼 관역을 보여지기도 싼다라는 하고요. 그런 느낌도 예. 있는데 조금 포인트 중심의 그림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중심으로 좀 이끌어갔던 그림이고요. 네,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런 그림 유주를 받을 때 느낌이 어제도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네. 뭐 평면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떠한 뭐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용해야 돼서 사용하는 거면은 너무 뻔하다라고 느낄 것이고 자기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네네. 거기에 상당히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물총이 지나가는 자리는 홍해가 가르듯이 무언가에 뭐 이렇게 물이 갈라지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아주 휘몰아치면서 뭔가 이렇게 딱 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물총이 어떻게 보면 동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조형적으로 컬러감이나 비례감으로 잘 표현을 한 그림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저는 누차 계속 얘기하지만 식물을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만 얘기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은데. 연결되는 거예요. 아유, 예, 연결되는 예. 겁니다. 저희 집은 세기가 굉장히 강한 분무기도 있고요. 분무기? 세기가 굉장히 약한 분무기도 있습니다. 식물이 그것도 구분해서 써요? 당연하죠. 그래요? 세기가 두꺼운 것도 있고 굉장히 얇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센 세기의 분무기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주변에 꽃잎들이 움직여요. 막 팔랑팔랑거립니다. 거길 닿지도 그래요? 않았는데. 바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수 원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 물살이 얼마나 세면은 밑에 있는 파란색 그 부분이 이렇게. 그죠. 홍해가 갈라지지. 갈라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처럼 만약에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물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기에 대한 조절을 저런 식으로 했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쟤는 왜 탑뷰를 그렸지로 그냥 이 그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저는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탑뷰라서 아니다. 뭐 평면적이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자체가. 그리고 저 그림을 보시면은 또 영리하다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평면으로 그리는 내용 있잖아요.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분할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시선을 어떻게 보면 단조롭지 않게 끊어줘요. 왜냐면 입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면수가 네.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분할되는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 블루 느낌으로 해서 저 하단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물총의 앞부분만 보이지 않습니까? 메인 문체부 입체감이 네네. 있는 부분에서. 근데 그 부분에서 그 반대적인 부분, 손잡이 부분을 뭔가 평면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반원에 대한 느낌으로 뭔가 화면에 끊어주면서 보색도 한번 보여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면적 분할과 색깔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보여주는 뷰에 대한 시점에 관한 부분 영리하게 사용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저런 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또 재미가 너무 없는 그냥 패턴을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런 부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점수를 받는데 네네. 유리함을 만들었다라고 네. 이해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좋다 그러면은 저런 면적 분할 저런 그냥 뭐 시점 요거에만 꽂히지 마시고 네. 디테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내용 좀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 그림도 있을런지 현자배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확인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넘겨주시면요. 이 그림 참 저희가 되게 영구작으로 예. 저희 그린섬 영구작으로 많이 봐왔던 구도와 연출의 형식이어서 눈에 익어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 주제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은 빛에도 색깔이 있네. 그럼요. 빛에 대한 연출을 저렇게 했네라고 보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시점으로 저렇게 눕혀서 저런 걸 표현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평가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초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좋은 그림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겠죠. 네.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기초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본인들도 좀 이렇게 갈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요 정도까지는 네. 해석이 가능한데 왜 안 하지? 해석이 가능한데 왜 안 하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색은 빛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네네.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노을 질 때 색깔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 색깔이 다르고요. 네네. 분명히 뭔가 그 공간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서 빛이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따라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뭔가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적절하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옮겨온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예,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저는 그 비슷한 논리이기는 한데 저는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쉽게 저게 떨어지는 요소 있잖아요. 네네. 저 위에 있는 저 기억하세요? 그 최원창 원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한양대 첫해 네. 은미 네네네. 샤프하고 그렇죠. 저는 안가박. 그 그림 너무 떠올라요. 이 네네네. 그림 보면은 그때도 종이컵이랑 사표를 가지고 안가박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첫 해였죠. 그 경쟁이 네네. 어마무시할 때. 네,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림인데 그때 그 종이컵에 대한 조형미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가면서 합격했던 사례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 그림도 보시게 되면 치밀합니다. 그 갈라진 부분 보이시나요? 네네. 저 종이컵을 저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면 네네. 저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저 방향성과 그리고 네. 거기에 맺혀져 있는 약간의 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그림을 이끌어갔다. 본인의 그림을 도슨트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런가요? 아주 예민하게 어떻게 네네. 보면은 이끌어가면서도 뭔가 저 비어져 있는 면적 분할은 그림자를 통해서 아주 영리하게 네네, 맞습니다. 풀어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장과 이 그림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유니크가 잘 드러나는 되게 그림이라고 격한 보여져요. 예. 어떤 물싸움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앞선 그림들이 이거는 잘 쌓여져 있는 탑에 저 지금 물총에 물이 딱 맞은 종이컵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종이컵들이 이렇게 약간씩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 그쵸. 이렇게 표현은 앵글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정면해. 저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뷰를 저렇게 잡은 거라고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굉장히, 예. 계획적이고 좋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는.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림과 유사성이 좀 있는데요. 예. 힘으로 압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산디라든지 공예과 그렇죠.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유형이 이 정말 열심히 그림들이죠. 그렸네요. 예, 네, 예.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 전 장이 몇 장이 뭐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보여진 그림들은 뭐 시각이나 영상 이쪽 그렇죠. 교수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고요. 예. 예. 앙장이 뭐 표현의 빈대가 없고요. 그렇다고 네네. 해가지고 뭔가 표현에 대한 강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교육이 되어 있는 네. 그림입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저는 이 그림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네. 이 그림 보면서 하나 영화의 한 장면,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또 어떤 생각했냐면은 저희 건대에 작년에 이제 만나기 전에 설레임했던 그림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베베 꼬면서 이렇게 좀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빼꼼 내다보는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네. 구도의 유사성이 있어요. 예. 그건 조금 더 이 레이아웃이 조금 더 세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유사성은 부분에 있죠. 비해서. 예, 예. 근데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물총 싸움하면서 한 명이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있고 그런 네.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대부분 그림의 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세 가지의 원경, 근경, 중경이라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네네. 그러면서 근경은 뭔가 좀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시각적으로 앞에 있다라는 네네. 느낌을 많이 주고, 원경은 좀 이렇게 오페서티를 조금 많이 줄여가지고 공기 원근을 사용하신다든지, 그러면서 중경에 주인공을 배치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화된 어떻게 보면 구도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것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간 구조에 대한 연출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상황에 그런 따라서 그렇게 부분들은 연출할 수 있죠. 그 네. 상황을 적절하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도 연출에다가 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도 상당히 어렵지 않게 우수작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네. 느껴지는 시선이 그림입니다. 잘 모여줄 수 있는 구성을 그럼요. 택한 거니까요. 예. 모아줄 거면 확실하게 모아줘야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도 원투 포인트죠. 원투 포인트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저는 뭐, 이렇게 형태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하면 너무 좋죠. 네네. 형태력도 괜찮고요. 뭐, 저 지금 우측편에 쌓여져 있는 저런 공간에 대한 컨셉도 굉장히 잘 보여지고, 그럼요. 색상이 일단 굉장히 명쾌하게 잘 표현이 됐다. 예, 그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레이에 대한 사용도 저기에 약간의 더 그레이의 색깔이 들어갔었으면은 저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럼요. 색조를 예. 되게 잘 살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예. 넘겨주시면은요. 마찬가지 형식이죠. 그 전전 그림과 마찬가지인데 또 아이디어를 하나 넣네요. 뭐 탄창에다가 또 이렇게 또 수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넣는데, 네네.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성 배치를 잘한 그림들은 이제 약간은 이제 잘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더라도 시점으로 특이성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칼라 구성에 대한 명쾌함을 가지고 간다든지, 네. 아니면 스토리 구성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 그림은 전장과 마찬가지로 칼라에 대한 것들이 명쾌하게 무채색과 유채색에 대한 것들을 잘 어울리면서 주었고요. 그리고 이야기까지 넣어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 있게 끌어간 네네. 형태의 그림입니다. 넘겨주시면은요. 이 그림 구성감 참 좋죠. 네. 예. 굉장한 그 조형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예, 예. 예. 시선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시선에 예. 대한 어찌 보면 집중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조형감을 구도감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스토리들도 저기 지금 주제부를 기점으로 그렇죠. 양쪽에 각각 다른 색상의 물을 맞아서 이제 예. 얼룩이진 예, 것들이 그러니까 있고.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예. 보여지고 컵에 대한 뷰도 굉장히 예. 컵 몇 개 안 그렸는데 그 그쵸. 그려진 뷰에 대한 부분이 다 다채롭게 표현됐다라는 거에 굉장한 센스죠. 감각을 네. 가진 학생입니다. 예. 이 친구는 뭐 제가 아는 친구여서 그런데 반수생이에요. 이미 네. 대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요소가 뭐냐면 표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쉽게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은 괜찮은데 자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상황을 느끼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너무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있는 부분들을 다 버리고 그냥 특이하게만 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이는 네네.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특별해져야 됩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특별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 내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지, 그것을 뭔가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특이한 것 쪽으로만 가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호불호가 너무 강해져서 네네.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아니라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요.
이런 그림 많았어요. 그렇죠? 물속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네. 어느 정도는 저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들도 다 가능한 부분이죠. 그쵸. 예. 다 그러니까 물살에 가능합니다. 대한 조형감으로 이렇게 뭐 이 전장의 그림처럼 뭐 물살이 선적인 요소가 돼서 화면을 뭐 이렇게 좀 가로지르고 주제부를 더 부각시키고 그렇게 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적으로 사용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요즘 기초 예, 디자인에서는 그쵸. 예. 근데 솔직히 표현은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찝지만 저는 계속 망설였던 게 뭐냐면 형태가 많이 좀 이그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제부에 대한 형태감이 그 A 플러스건, A 제로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저렇지 네네. 않거든요. 분명히 조금 더 관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찰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위도된 거겠죠. 저 밑에 그 그림자 있잖아요. 네네네. 물속 안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투명체가 들어왔을 때 투과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아른거림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네. 저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왜 잡아내지 못했을까? 뭐 좀 디테일한 아쉽습니다. 표현력은 예. 좀 뭐 그 지금 물총의 형태도 그렇고 아른거리는 저 예, 그렇죠. 형태도 그렇고 저 물살 표현도 그렇고 표현도 예. 그렇고 다 아쉽기는 예. 한데 전체적인 큰 윤곽이나 예, 예, 연출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그림을 그렸던 분은 넘겨주시면은요. 이거 최현철 저한테 질문 주셨죠. 네. 예. 이걸 과연 뽑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인 이거 것인지 어떨까 이런 우리가 얘기를 기초 했었죠. 디자인을 예. 뽑고 있지만 너무 예.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과 표현 쪽으로 너무 가진 않았는지에 대한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줬냐면은 솔직히 저 핵폭탄 터지듯이 만들어지는 저 버섯구름 같은 네네. 폭발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조형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저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이렇게 너무 과장된 어떻게 보면 네네네. 전쟁을 한다. 네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저희는 네네. 느껴졌는데 그리고 막 파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요소들 음. 같은 경우가 저 분명히 종이컵의 안쪽일 거란 말이죠. 네. 종이컵의 안쪽에서 무언가를 저격하고 있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저격수에 대한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조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향 지시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된 상태 내에서 뭔가 양념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뭔가 효과 위주로 그러니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종이컵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조형으로 물총은 좀, 예, 예. 맞아요. 물총은 그래 충분히 저렇게 막 무슨 폭탄이어도 만들어도 돼. 거기까지는 저는 용납이 될 것 같은데 네. 종이컵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화면을 구성하는 용도로 조형적으로 활용하기를 그렇죠. 원했던 원으로 활용을 거였고 하고 뭐 이런 거기에 건데.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전달이 융합이 되면은 좋은 거였는데 네 맞아요. 저는 좀 많이 망설였던 거는 저 종이 찢어져 있고 종이컵의 완전한 형태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 예. 이거는 소재에 대한 활용법이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망설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분명 얘기 드리지만 넘겨주시면요. 좋아요. 그러니까 조형감에 대한 부분이 종이컵에 대한 활용도로 봤을 때는 뭐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그림 중에 하나죠. 예, 네. 찢어졌다 하더라도 저렇게 찢어지는 거는 예 원전체의 형태에서의 변화를 주는 거라서 저런 거는 오히려 플러스 점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종이컵에 예.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형 원리라는 게 있어요. 네. 분명히 이제 반복, 변화, 통일 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형 원리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조형감 있다, 아니면 조형성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형의 요소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조형 원리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연출하고에 대한 차이인데 저 엔지니어님 그 PD님 그 전장 한 장만 보시겠어요? 조형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보이지 조형으로 이미지가 네네. 느껴지진 않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조형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네, 반복이 맞습니다. 되고 원에 대한 반복, 그리고 간격, 그리고 변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조형감을 먼저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은요. 시점 과감하죠. 네, 굉장히 과감하게 예. 잘 표현이 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 그 괜찮고요. 고양이 네네. 그림 첫 번째 장인가? 네네네. 까만색 고양이죠. 네네네. 그 그림과 유사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용감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반복과 그 다음에 지금 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공간을 뭔가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저 총 좀 고민됐어요. 총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형태가. 형태가 좀 비례를 억지로 껴넣기 네. 위해서 뭐 네, 형태를 맞습니다. 좀 과장했다라는 느낌이 네네. 좀 있었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그림이죠. 아, 이 그림도 칼라. 네. 그죠. 바이올렛 라일락. 네네. 네, 괜찮았어요. 올해의 칼라가 라일락이라고 했죠. 예. 과감성이 굉장히 잘 보여지고 속도감도 잘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지만 종이컵에 대한 활용도나 종이컵의 그렇죠. 전체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아쉬움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네네네. 하지만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준수했고요. 예, 이 주제 설명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제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형 소재인 종이컵과 연출 소재인 물총을 가지고 이렇게 다채롭고 상황적인 조형을 그러니까 되게 조형적인 짜임새를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저런 연출까지 이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아이들을 지도 잘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이외에 굉장히 또 더 좋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 주제에서는. 시간제약상은 얘기를 못 그러니까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일반대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제 뭐 그런 물성을 중시하는 동덕여대든 연출을 중시하는 뭐 서울여대든 어느 학교든 지금 그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춰져서 준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이어서 역시나 또 그린섬은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사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들을 보면서는. 네.